한류의 개념 자체는 세계 어디나 같겠지만 지역에 따라 그 범위에서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동서양의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편인데요. 아시아에선 음악, 드라마, 한식, K-뷰티 등등 다양한 분야가 손꼽히며 좀 큰 카테고리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K-팝 이퀄 한류라는 인식이 강하죠. 하지만 한류가 먼저 유행했던 아시아처럼 이제 서구에서 받아들이는 한류의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런 흐름을 알 수 있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로 그 제목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김치, 세계를 정복한 한국 문화의 비결은 무엇일까? 기사는 서머리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K-팝부터 K-뷰티까지 영화와 패션을 통해 한국은 그 무게를 훨씬 뛰어넘는 펀치를 날리고 있다. 보이밴드 방탄소년단만 해도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례는 다른 나라를 위한 교훈도 될 수 있을까? 여유롭게 문화에 몰입하는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 아침엔 걸그룹 블랙핑크의 음악을 배경으로 달팽이 분비물이 함유된 보습 마스크를 바르고 세안을 마친다. 점심엔 비빔밥 한 그릇과 함께 봉준호 감독의 영화 한 편을 본다. 그리고 저녁에는 매콤한 양념치킨과 함께 딸기소주 한 병을 곁들이며 좀비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을 몰아본다. 지금 언급한 이 모든 것, 이는 이것들을 만든 국가에 직접 발을 들여놓지 않고도 가능하다. 전 세계를 정복한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 공백기에 접어든 지금. 하지만 이런 것만으로는 이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 K-팝은 이제 미국과 영국 차트에서 정기적으로 1위를 차지한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 된 지 3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비영어권 영화 최초로 오스카 작품상을 수상한 지 4년, K-팝 걸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한 지 한국 컨텐츠의 강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구 스튜디오들은 이제 한국을 향한 골드러시를 이야기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최근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시즌을 필두로 향후 4년간 한국 프로젝트에 25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디즈니와 애플 TV 플러스도 더 많은 한국 프로그램을 의뢰하고 있다. 디즈니 한 임원은 최근 헐리우드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가 한국 컨텐츠를 원합니다. 이미 한국은 20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이젠 전 세계로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겁니다. 심지어 BBC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월 BBC와 BBC 아이플레이어는 K-팝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내용으로 강남 프로젝트라는 성장형 드라마를 선보였다. BBC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인 사라 블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은 현대 크리에이티브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많은 발전을 이뤘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30년 가까운 군사 통치에서 벗어난 한국. 하지만 세기가 바뀌었을 때만 해도 한국은 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국경을 맞대고 있는 무자비한 독재 정권으로 해외에 알려졌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들은 한류라는 거센 흐름으로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K-장르의 범위는 이제 대중음악, TV, 영화 같은 스테디셀러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요리, 문학 등 비교적 새로운 분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스트레이트 리서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명동으로 몰려들어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등의 매장에서 화장품을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2030년 K-뷰티 시장은 183억 2천만 달러로 글로벌 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독특하고 자극적이지 않은 천연의 성분을 사용해온 한국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 덕분에 한국의 뷰티 제품은 상당히 순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한식도 마찬가지로 어지러울 정도로 빠른 성장 궤도에 올랐다. 바삭한 코팅과 만족스럽게 끈적끈적한 속살을 가진 한국식 핫도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 중 하나였다. 영국 슈퍼마켓에서는 장 건강에 좋기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한국의 매운 절임 식품인 김치를 일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요리사들은 발효된 고추 페이스트인 고추장으로 요리의 풍미를 더하고 있다. 그리고 애주가들은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증류주인 소주가 오랫동안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술인 이유를 발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성과는 현재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 큰 도움이 되었다. 2021년 한국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달러로 가전제품과 전기자동차의 규모를 넘어섰으며 자체 최고치를 갱신했다. 2019년 한국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수출, 소비, 인바운드 관광 분야에서 매년 한국 경제에 약 36억 7천만 달러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2020년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한 싱글 다이너마이트는 약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전히 한국의 많은 컨텐츠 제공업체는 출판, 음악, 비디오, 게임, 방송, 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다루는 소규모 독립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이들은 대기업과도 공존 및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받는다.
다만 한류를 관공서와 회의실에서 탄생한 국가 프로젝트로 보는 것은 브랜드 코리아의 유기적 특성을 무시하는 지극히 단순한 시각이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사회학 교수이자 K-팝 이코노미 이노베이션의 저자인 존 리는 말한다. 한류를 정부가 계획한 하향식 사업의 산물로 보는 건 실수입니다. 오히려 드라마와 대중음악이 인기를 끌자 그 후에 외교부와 한국 대사관을 활용해 홍보하는 등의 지원이 많죠.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모두 한류에 기꺼이 동참했다. 하지만 강 씨는 한국 예술가들은 국가가 뒷전으로 물러날 때 가장 번창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90년대와 2000년대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키며 내세운 정부 원칙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였다고 언급한다.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가 가장 잘한 일은 크리에이터를 내버려둔 겁니다. 오히려 정부와 한국 문화의 거장들 사이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금도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된 게 아닙니다. 그는 한때 가수, 배우, 작가, 영화 제작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지원을 박탈하고 심지어 제작자에게 고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던 예를 들었다. 오스카상 수상자인 본 감독과 기생충의 주연 배우 송강호, 오징어 게임의 제작자 황동혁, 영화 올드보이, 한여로 잘 알려진 박찬욱 감독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K-팝은 이제 국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K-팝은 스웨덴 작곡가, 이탈리아 의상 디자이너, 미국 안무가 등 광범위한 글로벌 분업 체계 갖추고 있습니다. K-팝의 가장 성공적인 아티스트들은 오랫동안 같은 곡을 타깃 시장에 따라 다른 언어로 공연하기도 했다. 작년 방탄소년단 전국의 데뷔 솔로 싱글 세븐이 그 예다. 이는 이 곡이 미국 빌보드 핫백과 영국 싱글 차트 정상에 오르는 데 도움이 된 접근 방식이다. 또한 다국어를 구사하는 멤버들도 수많은 K-팝 밴드에 합류했다. 한국의 대형 보이밴드 NCT는 현재 일본인 멤버 6명으로 구성된 서브그룹 NCT 위시와 중국인과 태국인 멤버로 구성된 웨이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비춰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미국 걸그룹이다. 한류 열풍은 아직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 학습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듀오링고 애호가부터 일반 언어학 학부생에 이르기까지 해외 한국어 강좌 등록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을 244개에서 270개로 늘렸다. 다음 대세는 문학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의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은 영화, 드라마와 웹툰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은 아직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민진 작가의 2017년 데뷔작인 가족사를 바탕으로 한 소설 파친코는 비평가들의 극찬을 받으며 애플 TV 플러스에서 스크린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식민지배와 분단, 전쟁, 빈곤, 독재 등 혹독한 시련을 한 세기 동안 견뎌온 한국인의 깊은 경험과 회복력은 문학의 깊이와 풍요로움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한국인에겐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젠 한국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편견이나 폄하의 시각이 많이 완화되어 가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데요. 기사는 한류가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낸 것이라는 일각의 평가와 인식에도 이는 지극히 단순한 시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중문화라는 게 식면 지원 수준이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게 어불성설일 텐데도 오늘 기사를 발행한 가디언지조차 과거에는 그런 식의 논조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결국 한류의 확산이 지속적이고 폭넓어짐에 따라 가능했던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